안녕하십니까. 박스 돌파입니다. 12월 13일 오전 5시 3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대신 통제해줄 누군가를 빨리 찾아야 한다. 이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누구가 이 매스컴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들리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영화의 맨추리안 캔디데이트에서는 한 미국의 적에게 생포되어 암살자로 세뇌당했다. 미군이 적의 생포대가 암살자로 세뇌를 당했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이 나옵니다. 맨추리안 캔디데이트입니다. 캔디데이트. 이 같은 개인에 대한 심리적 세뇌라는 주제는 소비자 행동 양식, 신흥 종교에서 자살 폭파범에 이르는 모든 연구의 기초를 이룬다. 세뇌는 사고의 방식을 바꾸는 것보다는 사고의 대상을 바꾸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즉 진실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바꾸어 버리는 것이다. 이것은 개인적 세뇌뿐만 아니라 사회나 문화의 세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런 연구의 상당 부분은 광고주와 방송 매체가 사람들의 조종하는 방식을 조사해 이루어졌다. 권력층 엘리트들이 일반 대중의 정치적 수동성을 심리적 문화적으로 확고히 하는 방식에 대한 문헌도 실제로 상당량이 존재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눈치채지도 못하고 연구하지도 않는 부분이다. 그것은 권력층이 진실에 대한 정의를 변화시켜 경제 전체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다. 이것이 누락된 이유는 중 하나는 이런 변화가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됐고 개인 차원에서는 거의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시대별로 나타났던 혁명의 물결은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진실 여과 장치에 심각한 변화가 생기면서 뒤따랐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산출된 부의 양과 형태에 영향을 미친다. 계명주의 시대와 산업혁명 초기의 서양 사람들은 왕의 신권을 믿지 않게 되었고 곧 이어 전제 군주를 몰아냈다. 그 후 다수결의 법칙에 기반된 민주주의가 나타나면서 다수의 합의가 정치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걸쳐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진실 여과 장치를 자리잡게 되었다. 이후 모든 어린 학생들에게 똑같은 교육 내용을 전달하는 대중교육이 도입되면서 진실 여과에 있어 합의를 중요시하게 되었다. 생활 수준이 점차 향상되고 부가 향상되면서 산업화는 시계, 재봉틀,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실용적인 신제품을 생산해냈고 사람들은 내구성이 좋은 옛것을 뿐만 아니라 새로움에 대한 가치를 두게 되었다. 오랜 믿음이 반드시 진실이라는 인식이 사라졌다. 진실도 도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들 중 가장 큰 중요한 변화는 과학이 부상함에 따라 종교적 권위가 상대적으로 가치가 저하된 것이다. 사람들이 종교적 권위에 대한 의존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문제가 생길 때 점차 종교가 아닌 다른 곳을 해답을 찾고자 한다. 사제나 목사는 더 이상 유일한 최고의 지식 원천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분열과 대립이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 과학이 점진적으로 승리한 전쟁이지만 이런 종교적 권위의 뿌리채 뽑았다기보다는 종교가 우주와 진실의 유일한 근본이라는 주장이 뒤엎을 가능성이다. 종교의 권위를 좁히고 과학의 권위를 넓힌 변화로 제2의 물결 산업경제 사회와 문화가 있는 곳에 현실주의의 막을 올렸으며 그 우월성을 자랑할 수 있었다. 상사를 설득하는 힘. 오늘날 또 하나의 진실에 대한 미묘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21세기에는 국가가 사상, 문화, 부와 연결된 지식을 기반으로 한 경제를 발전시키면서 왜 무엇 믿은지를 대한 문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모든 문화에서는 언제나 진실 프로파일이 있다. 이는 사람들이 각기 다른 여과장치에 부여하는 무게이다. 이 무게가 변화하면서 개인적인 문제나 정치 기업에 벌어지는 다양한 수준의 의사결정 영향을 미친다. 경쟁업체가 우리와 동일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 합의된 의사결정을 선호한 CEO에게 시너지를 포기하라고 설득해보라. 또는 권위를 중시하는 상사에게 그럴듯한 서류 증명서나 학위증 없이 새로운 좋은 아이디어가 채택되도록 노력해보라. 혁명적 경제는 대량 맞춤 형태를 넘어 완전히 개인 맞춤 혹은 그 이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금은요
혁명적 경제입니다. 대량 맞춤 형태를 넘어 완전한 개인의 맞춤 혹은 그 이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마찬가지로 직업과 직장도 더욱 넓은 범위에서 더욱 다양한 스케줄을 따른다. 이런 변화는 점차 심화되는 가족체계의 다양성의 맥을 같이 한다. 결과적으로 각기 다른 성장을 경험을 지닌 개별화된 아이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이들의 공통점이 줄어든다. 대량 생산의 탈대량화가 심화되면서 권력 상부층이나 다른 누구나도 명령이나 강압의 합의를 창출할 힘들어진다. 이러한 상황의 합의가 진실을 정당화하는 신념으로 그 정당성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진실을 검증하기 위한 기준으로 세월이나 내구성 어떤가, 수세기 수천 년을 이어온 사상이라면 진실이 되지 않겠는가. 더욱 빨라지는 변화의 속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하기 원하는 이들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가 침투하는 새로운 피할 수 없으며 적어도 지금 세대의 새로운 것을 원할 뿐만 아니라 가장 세신 것을 추구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었던 이전 사회의 노인들이 존경받았던 이유는 흔히 말하는 것처럼 그들의 과거에 알고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미래를 볼 수 있어서였다. 미래를 옛날에는 노인을 존경하는 이유가 미래를 볼 수 있었습니다. 미래가 과거의 모조품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변화의 속도를 볼 때 옛 지식의 상당 부분은 무용 지식이 되어 젊은 세대가 인생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을 줄 가능성이 적습니다. 사실 이미 젊은 세대에 있어서 옛것을 쓸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의 방식의 진실을 가려낼 수 있지만 너무 기대하는 편이 좋습니다. 기대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권위는 어떤가? 앞으로 세대가 권위에 대해 비굴하게 무릎을 꿇을 것인가? 혹시라도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 오늘날 지식 기반 경제가 확산되는 곳이면 어디든 전문가의 무장한 권력기관들이 어느 때보다 강력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환자들의 의사들에게 의무를 품고 반발하면 블로거들의 전문 언론인들을 권위에 도전한다. 아마추어가 프로페셔널의 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텔레비전 쇼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마추어가 프로를 잡아먹습니다. 이제는요. 연예인이 전문 정치인과 맞서 정치에 출마하여 상당수가 당선되고 수백만 명의 아마추어들이 컴퓨터를 통해 자신의 영화를 감독, 제작, 연기까지 해냅니다. 동시에 정부기관의 무능, 기업의 부실과 스캔들, 카톨릭계에 벌어진 성희롱 등 사건의 진실의 다양성을 가장 잘 보여준다는 기존 권위 체계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과학의 권위에 가해지는 공격도 이런 산업시대의 권위에 대한 반발의 하나로 보았습니다. 차이점이 과학은 지속적인 번영과 질 높은 생활 환경을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로 남아 있습니다. 과학은 환경 재앙을 예측하고 해결하고 사스와 같은 질병을 막기 위해 더 똑똑하고 안전한 향상된 기술을 제시할 수 있는 핵심이다.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더욱 견고한 안보 체계를 마련하고 의약품을 개발하고 도시와 농촌, 도시 간의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우리에게는 과학이 필요하다. 일방적 합의, 종교적 계시론 또는 권위에 대한 맹목적 수용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진실을 관찰하고 새로운 지식이 추가될 때마다 실험 대상을 삼아 끊임없이 도전하라. 제공하는 일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혁명적 부의 미래는 점점 더 사회에서 과학을 어떻게 이용되고 존경받는지를 따라잡아야 된다. 과학을 연구하는 이들은 이상하고 낯선 한해한 문제를 해결하고 노력하고 유전학적, 생물학적 그 밖의 분야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윤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낼 때, 그리고 나노 과학을 더욱 작은 어떤 것을 발견하고 확장된 우주로까지 손을 뻗칠 수 있을 때 과학과 과학이 의존하는 기본 방향법으로 크게 변할 것이다. 그러나 과학의 눈을 가리고 입을 막으려는 이들의 내일의 불을 위축시키고 빈곤 문제 해결을 간접적으로 넣을 뿐만 아니라 인류를 중세시대의 육체적 정신적 빈곤 상태로 몰아간다. 우리 정치인들은요, 내일의 불을 위축시키고 빈곤 문제를 해결을 간접적으로 늦출 뿐만 아니라 인류를 중세시대 육체적 정신적인 빈곤 상태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계명주의의 끝이 반과학으로 인한 암흑시대로 시작되어서는 안 된다. 이 암흑시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책은요, 진실관리자, 부의 미래에 대해서 엘빈 토플러가 쓴 책을 제가 잠시 209페이지 내용을 읽어 주었습니다.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대신 통제를 당한다. 지금 우리나라에 뜨거운 감자로 대구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전세 무한대 임대주택을 사는 것을 갖다가
슬그머니 진보당에서 내놓고 민주당에서 합의를 받다가 다시 여론의 압박을 받으니까 그때 상황을 모르는 척하고 다시 뒤로 돌려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니까요. 그러면 이 우리나라의 주택 모델을 갖다가 꿈꾸는 게 어떤 정부일까요? 지금 독일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독일 정부 집값을 한번 볼까요? 독일 정부의 집값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아 보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꿈꾸는 정책이 뭐냐? 자, 독일식 집값 상승률, 임대주택을 주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이 정책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책은 독일에서 1900년도에 쓴, 98년도에 쓴 내용입니다. 그 정책을 가져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김수현이가 만들고 그렇게 핵책은 아주 임대차 3법을 갖다가 다시보다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정책이거든요. 독일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집값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됐냐. 2010년부터 2020년까지는 주가보다도 집값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엄청난 독일 집값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사실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을 겁니다. 지금 독일 우리가 꿈꾸는 독일이 어떤 의냐? 이 말입니다. 주택 취득의 10%의 중과세를 매기고요. 대출에 제한해가지고 임대주택을 유도합니다. 자가 보유를 선진국 최하위, 경제 호황, 저금리, 인구 유입으로 매매가와 임대를 동시에가 폭등이 나왔습니다. 이래가지고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상황이 앞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는요, 이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옛날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렇고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 때는요 집값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나라가 집값이 가장 적게 올랐는 부류의 국가에 해당됩니다. 그때가 집값이라든지 주가 같은 거는요 전 세계가 동조화가 됩니다. 사람들이 그거를 잘 까먹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부동산이 문재인 대통령 시절 때 좋은 자리는 한 100%, 200% 올랐을걸요. 그거는 세계적인 주류의 문제였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사람들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통제를 받습니다. 자, 이러한 진실을 알아내야 됩니다. 자, 보자고요. OECD 국가 중에서 장기간 집값이 안정된 예외 국가, 자가보다도 임대차가 더 많은 임차인 사회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랬죠. 2000년도에 유럽 국가들은 자가 보유율이 70%였지만 독일의 자가 보유율이 40%에 그칠 정도로 민간 임대주택이 활발하게 발달되었습니다. 2017년도는 그랬습니다. 대통령과 장관들 이당 정치인이 강조했던 직구입할 필요가 없는 사회의 모델 중 하나가 독일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우리나라 자가 보유율이 지금 60%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가장 안정적인 시장이었던 독일은 2010년도에 유럽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주택 가격과 임대료가 치솟았습니다. 보십시오. 특히 임대 거주율 비율이 85%가 되는 베를린에서는 공산주의에 역행한다는 비판까지 받으며 임대 동결이라는 초강력 대책이 등장했습니다. 한때를 찬사를 받던 임대 위주의 주택 정서는 자산 불평등의 평등과 주택난 초래를 평가받고 있습니다. 독일의 대도시는 10년간 세계에서 가장 집값이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이 말을 아무도 해주지 않지 않습니까? 베를린, 함부르크, 메는, 프랑크푸르트, 슈카르트, 디셀로프, 독일의 빅7 도시는 2009년부터 19년까지 기존 주택 집값의 약 123%가 올랐고, 도이치뱅크는 바뀌었습니다.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한 디셀로프가 97%였습니다.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한 것은 매년으로 178%였습니다. 파이낸스 타임즈지는 10년간 런던의 평균 집값이
66% 올랐고 맨하탄이 30% 올랐습니다. 독일의 집값이 세계 주요 국가 중 가장 많이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절치면은 임대주택을 무한대로 살 수 있는, 지금 무한대로 살 수 있는 정책을 쓰거든요. 예, 독일이 집값에 무한대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무한 임대요. 예, 독일이 10년간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경제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유럽에서 자산 편중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독일이 경제연구소가 가장 부유한 1%가, 독일은 1%가요, 전체 자산의 35%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상위 10%는 독일 전체 자산의 66%를 가지고 있고요, 하위 50%는 전체 자산의 1.3%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꿈꾸는 게 하위 50%가 집을 가지지 않는 겁니다. 2017년도 OECD 통계에서 독일의 상위권 10%가 전체 자산의 60%를 OECD 평균이 52%보다 자산 평균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작년 자산이 지니계수는 0.81입니다. 0이라면서 완전 평등하고 1에 가깝다는 불평등을 의미합니다. 독일의 가처분 소득 지니계수는 0.29로서 낮은 모범 국가입니다. 연금, 세제 등 통해 정부가 효과적으로 임금 소득을 재분배하기 때문입니다. 예, 이보라고요. 세입자 보호 강력한 법률, 공급 부족으로 백약이 무효하다. 독일 정부는 다른 유럽 국가와 달리 2차 대전 후에 자가 보유보다는 민간 임대주택 유지 정책을 발전시켰고, 이 때문에 독일은 법적으로 임차인 보호가 가장 강력한 국가로 꼽힙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택 임대차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기한 계약입니다. 하지만 임차인 태그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이 직계 가족이나 거주하거나 재산의 적절한 경제적 처분을 위해 처분을 하지 못해서 경제적 손실을 크게 볼 경우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세입자가 거부하면 재판에서 다투어야 한다. 매각이나 임대료 인상만을 위한 계약 거절이 불가능합니다. 법원도 임차인 보호에 적극적이다. 독일은 베를린 지방법원에서 한 집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고령 세대 세입자에게 임대인이 제기한 자가 사용을 위한 임대계약을 해지 소송에 관한 임대계약을 해지하면 임차인 민법상 곤란한 상황에 처해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도 기각했습니다. 예, 임대계약을 해지하면 임차인의 민법상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임대료 인상은 제한적이다. 민법에 따라 임대료 인상에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3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할 겁니다. 임대료 인상에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잖아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료 인상에 제동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의미다. 임대료는 3년 동안 20%를, 우리나라는 임대 기간이 5년이지 않습니까? 5년 동안 5%거든, 2년에 5%거든요. 그래도 여기는 3년 동안 20%를 초과할 수 없다 했거라네요. 특히 2014년 법 개정에 따라 주택 공급이 부족한 인구 과밀 지역에 대해서는 인상률을 15%로 제한했습니다. 3년 동안 15%잖아요. 우리나라는 2년 동안 5%거든요. 그러면 6년 동안이면은 2%, 5%, 20%네요. 그럼 6년, 여기는 30%고요. 예, 우리는 20%고요. 우리나라 더 낫네요. 베를린의 바이메른, 헤센, 이런 지역도 적용 대상입니다. 예, 주요 도시도 적용 대상이네요. 세제 혜택 주지 않고 거래세를 높여 주민들에게 임대를 권유한 정부. 독일 국민이 자가보다는 임대를 선택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정부가 자가 보유보다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센티브를 줬기 때문입니다. 87년 이후 자기 거주주택이 모기지 대출이 이자는 소득세 공제 대상이 되지도 않았지만 임대주택에 대한 모기지 대출 이자는 임대주택과 부가에서 공제됩니다. 참 우리나라 진짜 똑같네요. 민간 임대사업자는 개인이 80%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법인입니다. 부동산 회사, 종교단체 등 민간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보유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 양도세 혜택을 보내요. 대신에도요. 민간 입대 사업을 하면 10년 이상 보유 시 양도세 감면 혜택을 봅니다. 보유 시에는 세금 혜택을 받습니다. 둘째, 미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제도가 발달하지 않아 젊은 층은 집을 사기가 힘듭니다. LTV의 집값의 60% 엉키가 되면 우리나라는 LTV도 없습니다. DSR밖에 안 됩니다.
소득이 없으면 아예 대출이 안 되잖아요. 자가 보유 촉진 체계에 따라 첫 내 집만을 내선 LTV 90%까지 적용되고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이 대조적입니다. 예, 미국은 그 90%라 그러네요. 예, 독일은 60%고요. 우리나라는 빵입니다. 거의 빵프로입니다. 예, 우리나라는 그래도 젊은 층은 90%인가 뭐가 좀 있습니다. 있긴 있습니다. 예, 제가 이 내용이 더 많지만은, 예, 독일 국민들은 과거 초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은행 빚을 내는 것을 꺼립니다. 일정 정도의 자금을 모아서 집을 사기 때문에 젊은 층은 집 사는 비율이 아주 낮습니다. 예, 이 DNA가 이런 식으로 있네요. 지역균형 발전 덕분에 2000년도까지 특정 지역의 집값이 급등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런던, 뉴욕, 인구 집중적으로 몰리면서 집값이 폭등하지만 독일은 7개 도시는 전국에 걸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세금을 부담한 집을 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 저출산 고령화, 경기 침체, 주택 가격 장기 침체를 영원히 지속될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예, 보십시오. 집값이 급등이 놉니다. 한순간은 이 거래량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이 거래량이 죽이고 난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폭발합니다. 예, 이민 등 난민 유입으로 인해 가지고 이래 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조선족이라든지, 예, 중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조선족이 엄청나게 유입이 될 겁니다. 예, 80년대에 서독은 고령화 인구가 감소 추세였지만은 주택 가격이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예, 5년간 독일 이민 및 동독에서의 이주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집값이 급등했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앞으로 통일이 되어 보십시오. 예, 엄청나게 오를 갈 겁니다. 예, 집값 급등의 방아쇠는 경기 회복입니다. 실업률 좋아하고요. 인구 증가가 저금리가 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요, 경제가 지구상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날 나라입니다. 예, 이 내용이 또 한 가지 또 있네요. 독일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하지만 탈원도 그림돌입니다. 독일 정부는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8년도 21년까지 150만 채의 주택 건설을 약속했습니다. 똑같네요. 우리나라고요. 연간 38만 채의 주택 공급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예, 2019년도에 30만 구에 그쳤으면 전년도에도 30만 구에 그쳤습니다. 주택 공급을 제한하는 제도가 너무 많아 공급이 늘어나지 않았던 독일 정부는 탈원전 선언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설비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개발업자들이 설비 비용을 끌여 자가 소형보다 고가 대형 주택에 집중했습니다. 이 말을 잘 알아야 됩니다. 독일의 각 주마다 건축법이 달라 업체들이 인허가를 받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녹색당 환경 운동들이 가장 활발한 나라이다. 예, 이 나라는 녹색당이 가장 환경당 정책가 굉장히 지배하고 있다는 나라입니다. 토지 개발에 대한 규제도 강력하다. 예, 건설 부문을 독자적으로 담당하는 정부 부처, 이는 공무원들이요, 보십시오. 지자체들이 건축 담당 공무원들도 가문하고 건축 허가를 받는데 몇 년이 걸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독일에 대해서, 예, 제가 다 읽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예,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정부 정책에 쏘임을 당하면 안 됩니다. 예, 임대주택 무한대, 예, 독일에서 내 집 마련에 대한 지금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이자율이 1%의 시간을 거치면서 내 집 마련에 대한 관심이 커졌는데 독일 정부가 자가 보유율이 낮은지 정리해 봤습니다. 지금 독일 정부가요, 보통 지금 뭐라고요? 예, 요 놈이다. 예, 임대주택 무한 강화. 독일 정부들은요, 국민들이 내 집 마련하는 것보다 임대주택이나 월세로 살라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주변 다른 선진국의 국민들이 자가 마련하기 위해 세제 혜택이나 대출 규제 완화 등 지원책이 펼친 반면 독일 정부는 서민들에 대한 아래와 같이 임대주택을 권유한 정책으로서 동시다발적으로 펼쳤습니다. 예, 임대주택 무한 강화. 예, 독일 정부는 서민의 아래 같은 임대주택을 권유하고 동시에 동시다발적으로 펼쳤습니다. 임대료 상한 3년 동안 15%, 우리나라보다 훨씬 좋네요. 신축 리모델링 주택은 제외한다. 예, 이 제외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완전히 안 그렇거든요. 임대주택 담보대출이자 소득세 공제, 예, 임대 사람은요 소득세도 공제해줍니다. 똑같네요. 녹록치 않은 주택 공급. 주택 가격이 오르자 독일 정부는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연간 40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공급은
29만 가구에 그쳤습니다. 너무나 많은 실행해 놓은 주택 공급 규제에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독일은 각 주마다 건축법에 따라 건설사가 인허가를 받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예. 또한 환경운동이 워낙 강해서 토지 개발에 대한 규제가 심하니 보니 개발 계획 수립이 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이 보라고요, 이거요. 탈원전 선포 주택 공급을 위해 값비싼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것도 주택 공급 원가를 높여 개발 사업자를 제한 요인이 됐습니다. 앞으로 탈원전을 해보십시오. 예,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지 주택을 공급해줍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주택개발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건설사와 같은 공급업체에 주택을 지을 수 없고 공급도 차질이 되고 있습니다. 수요 억제 정책, 대출 규제, 거래세 강화, 예, 마지막 대출을 강화하고 거래세를 높여 주택 구매 장벽을 높이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98년도에 3.5%였던 취득세가 주별로 5%에서 6.5% 거의 2배가 올랐습니다. 대출 또한 LTV를 60%로 제한하고 우리나라는 60%가 아니죠. 빵프로입니다. 빵프로. 예, 대한민국을 포함한 대부분 선진국들은 생애 최초의 주택 구입자에 한해서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데 비해 독일은 대출 규제를 엄격하게 펴립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집 최초로 사는 사람한테 아마 LTV로만 아마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일본은 거의 90%거든요. 중국도 그렇고요. 인도 보면은 앞으로 이 정부 정책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알 겁니다. 예, 독일 정책이 지금 독일 정책을 받지 않습니까? 집값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렇게 급등을 합니다. 앞으로요. 앞으로 임대주택을 짓잖아요. 몇 년간은 괜찮습니다. 조금 전에 읽어줬지만 1%가 주택을 35%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예, 이 정도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대신 통제해줄 누군가를 빨리 찾아야 한다는 것을요. 예,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면요. 예, 이렇게 해서 규율이 없이는 잠시 허가된 자유일 뿐이고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예. 예, 조금 전에도 부의 미래에서도 읽어주었지만은, 이 문화에 대한, 방송에 대한 세뇌를 당하면 안 됩니다. 예, 우리는 꿈꾸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 가슴이 뛰는 만큼 매력적인 꿈을 향해 정하고, 매일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상상하고, 당신의 상상이 꼭 미래가 된다는 이 김세아 작가님의 그런, 예, 믿음을 믿어야 됩니다. 예, 예, 오늘 희망이 떠올리고 가슴에 품어보자. 희망을 품는 것은 용기가 있는 자의 특권입니다. 예, 그 작은 변화로 당신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희망을 품으면요, 운명이 바뀝니다. 희망을 품으면, 이 김시혜 작가가 이야기한 말이라고요. 오늘 희망을 떠올리고 가슴에 품어보자. 희망을 품으면, 희망을 품는 것은 용기 있는 자의 특권이고요. 그 작은 변화로 당신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 예, 우리가 지금 현재 많은, 예, 생각이, 예, 인생을 결정한답니다. 당신의 생각이요. 우리는 생각을 참 잘해야 된다. 존 맥스웰이 그렇게 이야기했네요. 앞으로 저는요, 부동산이 지금 당장은 고통을 받습니다. 1%의 사람들이 전 부동산의 35%를 차지한다는 걸 독일 사례에서 똑똑히 들어보았습니다. 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런 시대는 오지 않습니다. 예, 지금 앞으로는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이고 부산도 마찬가지거든요. 부산도 지금 요지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예, 부산도 지금 우3구역, 우2구역, 뭐 우1구역 이 대표적인 것이고요. 그다음 이제는 동네는 거의 개발이 다 됐고요. 동네 럭키 정도가 남아 있고요. 부산은요. 예, 그 다음에 해운대는 우1, 우2, 우3, 이 보물자리입니다. 보물자리. 예, 보물자리고요. 그 다음에 남천동에는, 예, 그 자리가 어디냐, 광화리가 남천동을 비롯하면은요, 바닷가가 보이는, 예, 삼익비치하고요, 협진 태양하고, 그 자리가 참 좋은 자리죠. 예, 지금은 알짜배기 자리만 남아 있습니다. 예, 재개발 자리 중에서 가장 좋은 자리가, 예, 지금은 남아 있거든요. 나머지는
상급지, 사급지들은 벌써 개발이 다 됐고요. 부산도 이제는 1급지만 남아있거든요. 재건축, 재개발하는 자리에. 굉장히 좋은 자리는 다 지금 현재 남아있습니다. 특히 우상구역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자리가 좋은 데가 저 마리나 쪽에 대우 마리나를 비롯해서 그쪽 라인 하고요. 상위비치 라인 하고, 예, 또 수영강에 보이는 럭키 정도 하고요. 이 재개발 자리, 알짜배기 자리만 재건축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이요. 예, 그 광안리에 좀 하고요. 예, 제가 부동산 정책은 저도 아는 거는 없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요. 예, 이제는 땅을 사면 안 됩니다. 될 수 있으면요, 아파트, 좋은 위치에 있는 아파트를 사야 됩니다. 이, 앞으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예, 주택가격이 오르고요. 다음에요, 주택가격이 오르거든요. 금이 오릅니다. 비트코인이 오릅니다. 그 다음에 채권 가격이 오릅니다. 이 수익을 낸 게 어디로 갈까요? 그 에너지는 바로 마지막엔 주식식으로 갑니다. 예, 이거는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 예, 마지막은 주가 폭등이 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부동산이 올랐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이 올랐거든요. 집값이 대폭등이 나왔습니다. 예, 그 다음에 채권으로 서학개미, 이 돈 버는 게 어디로 갈까요? 마지막은요, 마지막은 바로 마그마가 있는 쪽으로 갑니다. 이것이 바로 용암이 분출하거든요. 거기 어디로 갈까요? 바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으로 옵니다. 제가 항상 우리나라 주식은 최소한 6,000포인트로 간다고, 달려간다고, 예, 늘상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곧 조만간에요, 예, 국민들은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예, 이야기도 해주지도 않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고요,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포스코를 가지고 있고요, 비트코인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이요. 그 다음에 서울이라는 그 한강변에 있는 그 수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고요, 예, 부산의 LCT를 비롯해서, 예, W라든지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경제 성장률도 앞으로는 그 중국을 비롯해서요,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한테 팔아먹어야 할 그 물건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법인세가 인하가 되고요, 예, 그런 상속세가 인하가 되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기업이 리쇼싱을 하면서 엄청난 발전과 발달을 할 것입니다. 예,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법인세가 25%잖아요. 그 일반 지방세를 합치면 26%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법인세를 국가를 내고요. 부동산 취득 시 가장 힘들게 만들어놨고, 가장 많은 세제를 혜택도 보지 않고요. 임대주택도 거의 90%가 아마 개인들이 부담할 것입니다. 이 개인들을 다 죽여가지고요, 지금요, 한번 볼까요? 자, 모건 스탠리라든지, 예, 그런 데서 지금 땅을 사러 들어옵니다. 이거는 엄연한 사실이라고요. 예, 우리는 이런 거 잘 모릅니다. 보자고요. 모건 스탠리, 예, 임대사업, 대한민국 임대사업. 예, 잘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이런 것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예, 이 보라고요. 모건 스탠리, 예, 한국 월세시장 침투, 월세가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 앞으로는요, 월세를 무한대로 올리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예, 이거를 잘 알아내야 됩니다. 뭐죠? SK D&D와 협력, 모건 스탠리 한국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의 큰 손들, 주거 시장에도 눈독을 들인다. 이 보십시오. 이 모건 스탠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잘 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걸 잘 모릅니다. 모건 스탠리가 한국 임대주택에 대해 시동을 걸었다. 예, 외국의 사모펀드가 임대주택에 대한 국내 주거용 부동산 매입에 나서고 있다. 예, 모건 스탠리는 최근 그래비티 자산, 그래비티가 자산운용펀드네요. 이게 우리나라 ADR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오, 그래비티가, 예, 투자회사네요. 예, 길동 복합금을 200원에 인수했다. 모건 스탠리 펀드는 97%를 인수하고 나머지는 임대주택 운용사인 SL 플랫폼이 사들였다. 모건 스탠리가 그래비티 운영에 손잡고 복합건물을 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여 계획이다. 이야, 이 보십시오. 앞으로요, 임대주택이 가격이 굉장히 오를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 급등이 할 겁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통계에 따르면 국내 가구가 1인 가구가
예, 27%에서 22년도에 34% 꾸준히 늘어나고 앞으로 2040년도 되면 한 70% 정도 된답니다. 1인 가구가요. 보십시오. 모건 스탠리 비롯해가지고 미국의 하인즈인가 모르겠는데요. 거기에서도 곧 들어오나 그럽니다. 예, 우리나라 부동산을 갖다가 예, 이제는 아무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취득세를 갖다가 12% 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살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예, 정부는 예, 우리 전부 다 세뇌를 당하면 안 됩니다. 예, 지금 앞으로 통일이 되어 보십시오. 예, 저 수도권은요 대폭등을 할 겁니다. 부산도 마찬가지고 7대 도시가요 엄연합니다. 이 사실을요. 그러면 자, 오늘 아침은 제가 주로 부동산에 이야기했고요.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대신 통제해줄 누군가가 빨리 찾아야 한다. 이 말이 좀 조금 이상하네요. 이 말이 조금 이상하네요.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예, 인터넷에요. 누군가를 빨리 찾아야 한다. 예, 빨리 찾아야 합니다. 이 자기 통제하지 못하는 것은요. 예, 우리는 누군가를 예, 통제가 당합니다. 통제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방송을 보면요, 그 방송에 세뇌가 되기 때문에 저는 참고로 유튜브를 잘 안 봅니다. 정치적인 유튜브를 안 봅니다. 오로지 독자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죠. 예, 그러면 해외 차트 한번 보고 한국 차트 보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볼까요? 다시 작게 봐도 되겠네요. 다우가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예, 다우가 지금 현재 모양이 조금 좋지 않거든요. 이게 다우가 지금 5일선과 21선이 대단하거든요. 그러면 요번에는 여기까지 돌을 수 있습니다. 크게 돌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요번에 큰 기 놓았거든요. 큰 기 놓으면은 요번에 60일선까지 조정은 도는 거는 기정사실일 것 같거든요. 요 60일선 한번 뚫맞았지 않습니까? 요 20일선 가지고 안 되겠네요. 음봉이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요 60일선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요 120일선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우가요. 나스닥은 좋네요. 나스닥은 신고가입니다. 예, S&P 500, 예, S&P 500도 20일 정도 들어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고개를 숙이네요. 그 다음에 상해 주식은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상해 주식하고 연동이 됩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는 상해입니다. 상해. H 주식 괜찮고요. 니케이도 괜찮았고요. 니케이가 급등 나왔네요. 대만도 조금 그렇고요. 베트남도 조정 중이고요. 다 조정 중입니다. 호주 조정 중이고요. 독일이 지금 가장 세게 나갑니다. 자, 독일 주가가 어떻습니까? 부동산이 엄청 올랐지 않습니까? 부동산 정책을 쓰다가요, 마지막에 우리나라 정책이 지금 독일 정책을 따라갑니다. 모든 규제라든지 모든 정책이 녹색당처럼 우리나라는 환경이라든지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독일 시스템을 따라가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스타일이요. 지금 따라가는 게 독일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그런 스타일로 따라가거든요. 우리나라가요. 프랑스는 뭐냐면요. 프랑스에서 중요시 여기는 뭐냐면은 종부세 같은 거는 프랑스 걸 땡겨오고요. 임대주택은 독일 걸 땡겨옵니다. 세금은 일본 거를 뺏겨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핵무기를 세 나라에서 상속에서는 일본 거를 받아오고요. 예, 부동산 종부세는 프랑스 거를 가져오고요. 임대주택은 독일 거를 가져옵니다. 가장 강력한 것을 가서 다 뽑아옵니다. 어느 나라에 비교하느냐? 예, 예를 들어서 거래세를 낸다. 이렇게 하면 독일 걸 가지고 독일하고 비교합니다. 전 세계 거를 갖다가 비교를 하지 않고요. 다른 선진국 국가를 비교하지 않고 가장 나쁜 나라와 비교를 해가지고 그거를 예시를 들어서 그렇게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 주가가 날아가지 않습니까? 결국 독일 부동산이 급등이 납니다. 자, 미국 부동산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요런 모습을 합니다. 요런 모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미국 주식 다 팝니다. 사람들요.
예, 요번에는 미국 주식이 이런 모습을 할 겁니다. 요런 모습하고 또 나가거든요. 환율이 높기 때문에 미국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올 겁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갈까요? 대한민국으로 옵니다. 대한민국으로 옵니다. 예, 자, 미국 주식이 이런 식으로 조정 들어오잖아요. 환율도 높아지고요. 그러면 미국 주식을 다 팔아버립니다. 저는 미국 주식을 사라 말아라 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미국 주식을 S&P 500을 사라고 강력하게 옛날부터 주장한 사람이죠. S&P 500을 사라고요. 다우보다는 S&P 500을 사라고요. 프랑스 볼까요? 사회주의 국가 프랑스. 예, 프랑스도 그렇게 됐네요. 사회주의 국가가 독일하고 영국도 사회주의 국가거든요. 영국도 거의 좋네요. 보십시오. 지금 사회주의 국가가 독일, 영국, 프랑스가 다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예,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예, 영국도 거리에서 아마 부동산이 엄청나게 오르거든요. 아마 집도 못 살 겁니다. 영국에 있는 직장인들은요, 프랑스인가 어느 나라에서 비행기를 타고 출퇴근합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요. 자, 원달러 환율 같은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달러가 또 치여버렸네요. 자, 한국 펀드, 예, 음봉이네요. 픽스 지수는 올랐겠죠. 바닥 헤매고 있습니다. 예, 반도체 지수는 내린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12일은 좀 내렸습니다. 예, 그러면은, 자, 원달러 환율을 볼게요. 오늘도 제가 또 이야기를 많이 하네요. 원달러 환율이 고차가 되네요. 1300원이 고차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리 환율이 이리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요, 미국 주식을 사기가 힘듭니다. 예, 자, 환율이 이리 올라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에다 투자를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 내국인들이 미국에 투자할까요? 아닙니다. 예, 환율이 올라가 버리면 이제는 한국 사람들이 미국 주식을 사기가 버거울 겁니다. 예, 버겁다고요. 그래 되면 미국 사람들은 한차익을 얻으려고 1,500원 정도 되면 이 꼭지라고 하면서 바로 여기다가 선물 매도를 때릴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환율이 마냥 오를 수만은 없습니다. 올라가면 정부에서도 개입할 거고요. 원엔 환율 볼까요? 원엔 환율은 좀 많이 내리고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원엔 환율입니다. 이 원엔 환율이 내리면은, 예, 나라가 좀 안정이 된답니다. 자, 원달러보다는 원엔이 더 중요합니다. 원엔. 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일본 자금들이 미국에서 들어온 자금 못지않게 클 겁니다. 제 생각은 엔화가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엔화가, 예, 고점을 찍고요. 이제 내려오면은 엔캐리 청산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 엔달러가, 예, 달러가 좀 올라가는 추세고요. 달러 윈, 위안화가 엄청나게 올라갔네요. 위안화가 한번 엄청나게 세게 올라갔네요. 이 뭐지? 예, 위안화가 한번 급등 났네요. 12월 5일날. 예, 그 다음에 대만 달러 볼까요? 우리나라 경쟁하지 않습니다. 대만 달러도 보면요,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보라고요. 예, 대만 달러도 지금 현재 보면은, 예, 전 세계가, 유로가 가장 안정화되어 있네요. 예, 저쪽에 뉴질랜드나 호주 이런 데는 안정화되어 있네요. 환율이요. 예, 저희는 수출을 많이 하니까 그렇네요. 좀요. 예, 미국에서는 봐도 크게 문제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물품 가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원유 가격이 조금씩 오르는 느낌이 듭니다. 예, 옥수수가 날아가네요. 옥수수가 날아갑니다. 예, 옥수수가 가는 방향입니다. 이 코코아가 계속 올라가네요. 커피도 많이 올랐고요. 동서주 가격이 많이 올라간 이유죠. 예, 설탕 가격이 지금 계속 내리고 있는데 이것도 어찌 될지 모르겠네요. 예, 금값이 또 사상 최고가로 가네요. 자, 금값이 간다는 거는 미국 주식이 조정한다는 소리가 똑같다고요. 예, 금값이 또 나가네요. 금값이 새로 또 출발합니다. 이렇게. 야, 시기 같네요. 금값이 세게 갔습니다. 금값이 세게 가고 있고요. 예, 금이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풀골레리를 펼칠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추세는 지금 상당히 좋거든요. 금값이 다시 이래 튈지 안 튈지. 예, 지금 달러 강세, 금 강세, 비트코인 강세, 주택 강세. 예, 그 다음에는 뭐죠? 주가 폭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마지막
마지막에 부동산 가격도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폭등 랠리가 곧 펼쳐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는 이제는 다릅니다. 차별화가 됩니다. 그럼 업종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요, 예, 보라고요. 힘이 엄청나게 셉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이 짱대 양보 넣을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 보라고요. 갭이 퍽퍽 놓습니다. 이제는 갭으로 상승하네요. 이렇게. 이 갭으로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개인들이 절대로 들 수가 없습니다. 자, 이 갭 상승일 때는 주식을 사지를 못합니다. 이 갭 상승하잖아요. 이 갭 상승 하나, 둘, 세 개 놓잖아요. 그럼 짱대 양봉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짱대 양봉을 하나를 깨 묶습니다. 여기서. 그 다음 또 올라간다고요. 또 요 자리가, 요 큰 갭 상승이 있지 않습니까? 요 자리를 짱대 연봉으로 막아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 차트를 보잖아요. 개인들은 다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래 가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 가격, 오늘 가격 위에서 사면 안 됩니다. 이 갭 있지 않습니까? 이 갭요, 이 큰 갭, 요 자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면 또 다 깨물어 옵니다. 다시 또 올라가 또 깨러 온다고요. 그러니까 요 밑에서만 사야 됩니다. 요 밑에서만. 여기에서만 제가 주식을 사자고 항상 제가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이래 사가지고 돌릴 때 판다. 그래야 안 떨립니다. 제가 여기서 사자 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사자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지 말자 했습니다. 다시 여기서는 좀 사자고 했고요. 지금은 여기서 추세가 이래 올라갑니다. 이래 올라갑니다. 예, 올라가지만은 다시 또 200에서는 이래 올라타야 됩니다. 한마디로요. 200에서는 올라타고 다시 내려올 때 사야 되거든요. 실제로 여기서 이래 올라가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원래 여기가 매수 자리라고요. 근데 여기서 치고 나갔어야 돼. 여기 탄핵이라든지, 예, 금투세라든지 상품 개정이 물려가지고 지금 문 같거든요. 상품 개정을 해버리면 아마 여기서 바로 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탄핵이 주가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 홀수입니다. 홀수에는 주가가 대폭등이 나옵니다. 그게 여태껏 홀수에서는 주택이 폭등이 나왔고요. 예, 우리는 2016년도에 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되었을 때 그 차트를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되고요. 예, 요번에 또 금요일 날 지나고 하루 다음 날 토요일 날 탄핵이 되면 또 주가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는 답이 나와 있거든요. 2016년도에 12월 그 5일자부터 해가지고 9일자부터 쭉쭉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예, 그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예. 예, 하여튼 중요한 거는요, 희망을 올리고 가슴에 품어보자고요. 희망을 품는 것은 용기 있는 자의 특권입니다. 그 작은 변화로 당신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 우리는 늑대 같은 그 끈질긴 그런 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야성을 가져야 됩니다. 예, 우리는 끝까지 물고 떨어지는 그렇한 예, 힘을 가져야 된다고요. 예,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 험악한 세상, 예, 보십시오. 주가가 이렇게 빠지잖아요. 반드시 올라갑니다. 주가가 220 밑에서는, 여기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여기는 물방 고기반이라고요. 이게 뭐냐면, 여기가 뭐냐면 고기거든요. 고기가 이래 많습니다. 여기는 물이거든요. 201선 위에서는 물이 많고요. 201선 밑에서는 고기가 많습니다. 그러면 종합 주가 차트를 봤고요. 주식 차트에 들어가서요. 예, 오늘도 한번 봅시다. 예, 어떤 놈이 갈 건가? 예, 저는 차트를 어제는 제가 다른 거 하러 간다고 차트를 못 봤습니다만요. 그러면 200종목 한번 볼까요? 200종목. 자,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종목. 자, 하이트 진로가 이 날아갈 겁니다. 자, 이런 모습 보이면 여기까지 갑니다. 여기까지 가는 23,000원까지 갑니다. 예, 기아차도 이제는 방향을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괜찮고요. LS 네트워크스 약하고요. 이 종목이 뭐죠? 제가 종목 잘못 보고 있네요. 뭔가 좀 이상하더라. 예, 종목 빠른 검색 말고요. 코스피 200 종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요. 예, 코스피 200 종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하이트 진로 괜찮고요.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유한양행 괜찮고요. 두산이 날아가네요. 두산도 고배당입니다. 예, 2.12%네요. 두산이 엄청나게 세네요. 두산 좋고요. 예, M&A 관련 종목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두산 좋고, 좋은 종목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삼성화재 괜찮고, 두산 좋습니다. 두산하고 삼성화재, 지주회사들이 날아가네요. 예,
좋은 종목은 이야기하겠습니다. 삼양식품 날라갑니다. 삼양식품이 또 신고가 내려가네요. 제가 삼양식품을 저의 아주 옛날 종목이죠. 안 팔아야 되죠. 삼양식품 같은 건요. 안 팔아야 됩니다. 안 팔아야 됩니다. 절대로 안 팔아야 됩니다. 2등 회사가 더 잘 나가거든요. 농심은 1등 회사인데 1등이 2등한테 잡아먹겠죠. 야, DBS 모두 괜찮네요. 예, 삼성전자 볼까요? 삼성전자도 이제는 21선 위에 탔거든요. 자, 삼성전자가 이제는 21선 위에 탔습니다. 한 번 더 짱대 음봉을 줄 때는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전략은요, 한 번 더 짱대 음봉을 줄 때는 사야 됩니다. NH투자증권, 제가 가장, 증권회사 중에서 가장 센 종목이 NH투자증권이었죠. LS가 엄청나게 조정했네요. 이어사가 아직까지 안 팔고 있는데 한 주요. 예, 녹십자도 괜찮죠. 예, 녹십자도 괜찮다고 괜찮아요. 예, 건수주는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완전요. GS 리테일이 뭐가 돌았네요. 뭐가 있었네. GS 리테일이, 뭐죠? 뭔가 좀 있네요. GS 리테일이 뭔가 있습니다. 뭔가 좋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뭔지 모르지만요. 뭔가 정지되어 있네요. 예, 생각 안 합니다. 만약에 종목을 들고 있으면 자기 연구해 보십시오. 예, 삼성전기가 엄청나게 세거든요. 조정하면, 한국조선해양이 엄청나게 셉니다. 예, 조선주가 가장 세네요. 누가 뭐래도. 미포가 가장 세거든요. 예, 미포를 사야 됩니다. 미포. 가장 센 놈을 사야 됩니다. HMM도 괜찮고요. 미포를 사야 됩니다. 미포입니다. 미포. 예, 내려가면요. 미포를 사야 됩니다. 예, 이 종목도, 삼성증권도 괜찮았네요. 예, 현대 엘리베이터도 배당을 완전 고배당이거든요. 코웨이는 요 200에서 노름을 사면 됩니다. 이 학습 효과를 줘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많이 나갔기 때문에 200에서 깰 수도 있습니다. 이보라고요.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다시 사기 시작하네요. 동수가 엄청나게 세거든요. 동수가 가장 세잖아요. 동수가 가장 센 종목입니다. 야, 제가 동서를 여기서 이야기했거든요. 19,000원대 여기서 엄청나게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동서를 여기서, 자,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현재요, 제가 이야기하는, 삼진제약이 이 자리거든요. 요런 자리입니다. 삼진제약이요. 요렇게 요런 식으로 합니다. 요런 식으로 한 번 더 눌리지도 이렇게 갑니다. 삼진제약이라든지, 어제 제가 이야기한 종목이 뭐죠? 삼진제약하고 한 종목도 생각이 안 나네요. 예, 그런 종목도 이런 식으로 하고 이래 갑니다. 좋은 종목이니까요. 동수가 상당히 좋은 종목이지 않습니까? 제가 삼성카드도 괜찮습니다. 예, KT는 끝났네요. KT는 끝났습니다. LGU도 끝났습니다. 예, KTNG도 막 그럭저럭이고요. 두산 엘리비디티는 원전은 정부에서 원전을 갖다가 죽이는 정책을 쓰거든요. 예, 차후 정권이 들었으면은 환경 과전되기 때문에 아마 죽일 겁니다. 예, 원전을 네이버가 완막 맞았네요. 네이버가 오늘 한 방 더 맞으면은 사도 될 것 같습니다. 한 방 더 세게 맞아야 됩니다. 음봉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도망가거든요. 우리는 주식을 짱 땡봉을 사야 됩니다. 네이버 많이 사면 안 되죠. 네이버는 밑에 있기 때문에 살 필요 없습니다. 밑에 있는 종목은 안 삽니다. 밑에서 한국항공우주도 거의 끝난 것 같고요.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보면은 원전 주식을 사면 안 됩니다. 한전기술을 보면요, 원전기술 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200종목을 보면은 시장의 흐름을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예, 풍산 같은 것도 끝났고요. 예, 영업무기 간다는 거는, 의류가 간다는 거는 경제가 살아난다는 소리입니다. 메리츠 금융주도 아직 살아있고요. 예, 제가 빨리 봅니다. 차트를요, 다른 사람보다. W게임이 아직 살아있네요. 게임이 아직 살아있고요. 만도가 살아있습니다. 예, 두산마켓도 그럭저럭이고요. 크래프톤도 살아있고요. 현대인력이 가장 세잖아요. 자, 현대인력이 엄청나게 셉니다. 현대인력이 엄청나게 셉니다. 금값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네요. 오리온도 엄청 셉니다. 예, 벌써 200종목을 다 봤네요. 한 10분만 다 봅니다. 효성중공업도 괜찮고요. 예.
한 10분만 보면 200종목 다 봅니다. 예, 일단은 다 봤네요. 200종목 다 봤고요. 코스닥 100종목 한번 볼게요. 코스닥 업종에서 코스닥 150종목 한번 볼까요? 코스닥 150종목 한번 볼게요. 예, 하림지주가 이 갈듯합니다. 하림지주가 유보율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24,000%거든요. 배당이 1.54%. 야, 이기 사면 안 됩니다. 앞에 이기 있기 때문에 사면 안 됩니다. 이기 있으면 사면 안 됩니다. 동진이도 많이 내렸네요. 동진이도 배당이 0.31%, ROE 16인데 많이 내렸고요. 서브 TNT도 그렇고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VT가 많이 가네, 화장품이 많이 갔네요. 예, 엄청 빨리 봅니다. 예, 코스닥 150종을 보고 있습니다. 안랩도 좋은 종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성 됐다 됐고 나갈 것 같고요. 펩토론이 엄청 세게 갔네요. 그러니까 코스닥 종목이 막 갈 듯 합니다. 제약주만 땡겨버리면 되거든요. 파크 시스템이 엄청 잘 가네요. 리가캠도 아마 나갈 것 같고요. 파크 시스템이 상당히 셉니다. 최고 세네요. 휴젤도 아주 세고요. 서진 시스템이 엄청나게 세네요. 요 2차전지라든지 반도체나 그런 쪽일 겁니다. 통신도 되고요. 파마 리서치가 엄청나게 세네요. 아직까지 화장품이 세네요. 야, 심텍 같은 거는 완전히 죽여버렸습니다. ST팜도 그렇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볼이 엄청나게 세네요. 스튜디오 드래곤. 야, 이게 무슨 이 딴따라인데 엄청나게 외인들과 기관들이 사고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가겠네요. 뭐라고요? 외국인 기관들이 엄청나게 사거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요. 이 CJ 방송, 예, 이 회사가 CJ 회사네요. CJ가 54% 들고 있고, 네이버가 6% 들고 있네요. 스튜디오 드래곤볼, 이거 좋은 회사입니다. CJ가, 56% 들고 있고요. 뭐라고요? CJ가 55% 들고 있고, 네이버가 6% 들고 있습니다.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엄청나게 좋네요. 이 좋은 회사네요. 스튜디오, 이 종목. 자, 오늘의 관심 종목, 이 종목 나왔네요. 스튜디오 드래곤. 와, 이 종목 좋네요. 네이버가 6%. 대충입니다. 그 다음에 CJ가 약 45%. 예, 약입니다, 약. 예, 이 네이버가 이래 들고 있네요. 네이버가 이래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6% 주고 있고요. CJ가 45% 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 못 살 이유가 없네요. 예.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아침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으로 하겠습니다. 내려오면 사겠습니다. 예, 더 좋은 종목 없지 않습니까? 차트 모양이 너무 좋네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예, 저는 세계 1등 회사가 아니면은, 세계 1등 종목이 아니면 안 씁니다. 제가 어제 이야기한 거는 뭐죠? 종목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농후바이오죠, 농후바이오. 예. 왜야. 어제 이야기는 농후바이오입니다. 농후바이오. 어제 저녁에 이야기는 농후바이오 하고요. 뭐죠? 삼진제약이죠. 삼진제약. 예, 이 종목. 예, 이 종목들은요, 주도주가 아닙니다. 주도주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 보유입니다. 장기 보유입니다. 예, 하루에 한 종목씩 하기로 했잖아요, 제가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예, 코스닥 150 종목에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예, 더 이상 안 몰라, 좀, 본 김에 다 볼까요? 150 종목.
다 왔습니다. 어제 제가 한 거요. 뭐죠? 종목이 반도체 종목에 생각이 또 잘 안 나네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요즘요. 어저께 이야기한 종목이 있는데, 여기 있나? 종목이요? 로체 시스템이네. 로체 시스템입니다. 로체 시스템. 예, 가치주는 언젠가는 올라갑니다. 시장이 대폭등할 때입니다. 주가가 30포인트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가치주들이 대폭등을 합니다. 저거 본 게 뭐죠? 뭐죠? 종목이요? 또 까먹네요. 금방 까먹어버립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종목이요. 종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로체 시스템입니다. 로체 시스템. 반도체는 로체 시스템입니다. 로체 시스템. 로체 시스템, 현대미포, 예, 요 정도입니다. 자, 반도체는 로체 시스템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조선주는 현대미포로 하고요. 이 노후바이오 이런 거는, 삼진제약 이런 거는요, 그겁니다. 뭐냐면요, 이 장기 보유 종목입니다. 실적 좋고, 배당 좋고, 예, 주가만 안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요. 스튜디오 드래곤은요, 예, 우리나라의 딴따라거든. 한류입니다. 한류. 이건 한류 종목입니다. 한류는 스튜디오 드래곤으로 하겠습니다. 한류 종목으로는요. 한류가 전 세계 1위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예, 물론 하이브도 있고 그렇지만은, 예, 이 종목을 오늘 관심 종목으로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을 관심 종목을 하고요. 농우 바이오도 좋고요. 예. 그 다음 로체 시스템. 반도체는 로체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조선은 현대미포, 예, 현대중공업, 또 뭐죠, 한 종목이 있는데, 요즘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갑자기 하니까 이제는요.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네요. 종목이 생각이 안 납니다. 배관 만드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배관 만드는 회사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저 마음은요, 저 마음은 뭐냐 하면은요, 저 마음이 뭐냐면, 부동산에 대해서 너무 거부 반응을 가지지 말랍니다. 부동산이 마지막에 올라가기 직전에 엄청나게 오릅니다. 지금 독일이 부동산이 초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문재인 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문재인 때 집값이 올랐다 생각하는데 문재인 때가 올라간 게 아니고요. 그때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부동산이 다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때 문재인이기 때문에 집값이 많이 안 올란 겁니다. 그걸 착각하지 마십시오. 문재인 때 집값이 많이 안 올랐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요. 제가 통계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예, 지금 정부에서 집을 못 짓게 하기 때문에 아마요, 집값이 어느 정도 조정을 합니다. 지금 35조째의 집값이, 탄핵 국면에 접어들어가지고 집값이 성장이 어제, 멈췄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하락으로 전환했다 하더라고요. 예, 또 내년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대한민국 금리는 1%대로 향해서 내려간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예.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면요, 통제해줄 누군가를 빨리 찾아야 한다고, 빨리 찾아집니다. 누군지 모르면요. 근데 이 방송이 될 수도 있고요, 유튜브가 될 수 있습니다. 저 말이 다 맞지 않으면 그냥 참조사항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고요, 예, 멋진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